교재 124쪽에 나와 있는 문제는 2014년도 3회 시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나온 문제, 관해도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인데, 사실은 옛날 문제를 먼저 풀어봐야 돼요. 예전 문제를 먼저 풀면서 가장 최근에는 어떻게 문제 패턴이 들어가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게 옛날 거부터 풀다 보면 요즘 거를 언제 풀어야 될지 몰라서 제가 그냥 순서대로, 책에 있는 순서대로 나온 겁니다. 자, 레스터 방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레스터 방식. 도대체 무슨 말이냐? 스캐너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이 되면은 JPG 아닙니까? JPG는 벡터 방식이에요? 아니면 비트맵 방식입니까? 비트맵 방식의 단점이 뭐라 그랬죠? 확대하면 깨진다 그랬죠. 그래서 안티 엘리어싱 기법을 사용한다 그랬고요. 벡터 방식은 아무리 확대해도 그대로 선명함을 유지한다 그랬어요.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저장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비트맵 방식이에요. 디지털 카메라가 이용하는 방법이니까 뭐라고요? 이거는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했으니까는 픽셀 단위로 저장되는 비트맵 방식이란 얘기죠. 그러면 WMF는 뭐예요? 이건 벡터 방식입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서 그 클립아트를 불러오면은 그림이 확대해도 선명하거든요. 얘가 이제 WMF 파일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형식이 아니죠. 윈도우의 기본 사용 형식은 뭡니까? 비트맵입니다. 벡터가 아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레스터 파일 방식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레스터 파일 형식을 다른 말로 비트맵이라고도 불러요. 이제 이렇게 나오면 레스터 형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문제를 내지는 않았잖아. 예, 그래서 1번, 2번 대략 보면 같은 개념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유출해낼 수 있어요. 유출을. 어떤 게 답인지를 유추해낼 수 있다. 웨이브. 녹음 조건에 따라서 크기가 가변적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녹음하면 스테레오로 녹음돼요? 모노로 녹음돼요? 안 해보셨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스테레오예요? 모노예요? 모노로 들어가요. 우리 앰프 있죠? 앰프. 강당에 보면 이렇게 마이크 작동하는 앰프 있죠? 그것도 다 모노입니다. 근데 이게 스테레오로 녹음이 되면 어떨까요? 용량이 커지죠. 그 다음에 극장에서 사용하는 오디오는 스테레오가 아니잖아요. 서라운드, 다중음성, 다중 채널이라고 해서 AC3 다중 채널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건 오디오가 더 크죠, 용량이. 그래야 소리가 멋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음질도 높일 수가 있어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 재생할 수 있고요. 음 높이, 음 길이, 세기 이런 음악효가 정의되어 있는 건 뭡니까? 미디, MIDI, 미디.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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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짝 이런 소리 나오는 거. 그 어르신들 그 잔칫날 가면 그 연주하는 사람, 밴드 한 분이 앉아 계셔갖고 연주하잖아요. 그분이 막 노트북 같은 거로 뭘 조절하거든요. 그게 미디라는 기기예요. 그런 소리를 빠르게, 느리게, 강하게, 약하게, 그래서 그 소리를 계속 재생해 주는 거예요. 그럼 궁짝, 궁짝, 궁짝짝, 궁짝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올겐을 두들기거나 기타를 치면은 계속 그런 이제 악기가 연주가 되는 거죠. 그것도 직업 중에 좋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수익이 만만치 않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시장이 크지가 않아서 요즘 환갑잔치를 안 하시니까, 환갑잔치도 하면 좀 돈벌이가 될 텐데,
자, 인터넷 사용하기 위한 웹브라우저가 있어요.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는 가장 유명한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구글에서 만든 크롬. 구글은 아니고, 구글은 기업 이름이고, 크롬. 파이어폭스가 있고요. 애플이 만든 사파리가 있고요. 오페라가 있고요. 5가지죠. 5가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구글에서 만든 크롬, 애플에서 만든 사파리, 오페라, 파이어폭스. 이런 거 많이 사용합니다. 네트워크 규모에 따른 통신망의 종류로 적절하지 않는 거. 랜은 뭐죠? 네 번째, 근거리 통신망. 같은 건물이라든지 옆 건물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1번에 맨은 뭐죠? 메트로폴리탄.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거. 2번에 WAN, 웨는 뭐죠? 나라와 대륙 간에 움직이는 거. PCM은 뭐예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변조네요? 아, 복조네, 복조?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게 변조고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걸 복조라 그래요. 복조. 하여튼 얘는 변환하는 방법이죠. 아날로그 디지털을 변환하는 방법이지 통신망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HD급 고화질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광학 장치로 25기가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은 블루레이 디스크고요. 드디어 오늘 5월 31일 날 UHD 시험 방송을 합니다. UHD 시험 방송을 하려면은 텔레비전이 있어야 돼요. UHD TV가 있어야 되는데 UHD TV 중에서도 셋톱박스가 들어있는 UHD TV가 있고요. 안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들어있으면 안테나만 꽂으면 돼요. 안테나 UHD 안테나만 달면 돼요. 베란다에다 붙여놓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안에 이제 다른 그 장치로 되어 있으면 이제 그런 변환기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아무래도 화질이 더 좋겠고요. 또 하나 5월 30일 오늘 1, 2, 3, 4 호선하고 5, 6, 7, 8 지하철 2개 양대 산맥이 하나로 합치죠. 네, 그래서 뭐더라? 한국 교통공사인가? 메트로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5, 6, 7, 8 뭐 1, 2, 3, 4는 메트로인가 이랬고 그걸 하나로 다 합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통공사라는 이름으로 회사가 하나로 예, 합병됐는데 2개 하나로 합쳐갖고 서울시가 이제 총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지. 예. 그렇다고 지하철 요금 할인되는 건 아니고요. 이 블루레이 디스크에 들어가는 게 이제 풀 HD 영상을 담을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UHD 영상을 담으려 그러면 이제 또 매체가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블루레이 디스크는 풀 HD니까 1920 해상도로 작업을 해서 영화를 담는 건데 UHD는 3860 1920의 2배 4000급의 해상도를 가지고 처리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블루레이 디스크 한 장에다가 영화 하나를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알아서 하겠죠? 디스크 정리.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서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분산되어 있는 저장된 데이터를 한데 모아주는 거는 조각 모음 실행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죠? 복원이고요. 윈도우 복원이고요. 예. 3번과 4번은 윈도우 복원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금융기관을 사칭했어요. 보이스 피싱 뭐 이런 거 있죠? 예, 피싱. 간혹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이 보이스 피싱 하는 게 잠깐 나와요. 예.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예, 냉장고에다 숨겨 놓으세요. 뭐 이렇게.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요. 금융공사에 왔다고 해서 잘 숨겨 놓으셨죠? 예, 숨겨 놨다고. 예, 그러면 꼭 누구한테 알려주면 안 된다고. 믿고 갈 테니까 잘 하세요. 이렇게. 그 사이에 이제 밖으로 빼가지고 얘기하는 사이에 딴 놈이 들어가서 냉장고에서 빼가는 거죠. 근데 믿어요.
여성분들 20, 30대 여성분들이 많이 속는데요. 의외로 직장인들이 다 배웠을 텐데 속는데요.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100이면 100 다 속는 거고. 예, 그래갖고 위험합니다. 기본 설정을 사이트가 인식하도록 하거나 하는 거. 그래서 로그인하는 정보 같은 거를 저장시키는 걸 쿠키 정보라고 했습니다. 쿠키 정보. 9번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에도 옳지 않은 거. 아까 OS의 7계층이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네트워크 계층인데?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세션 계층이 될 수 있잖아. 거꾸로 하면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두 번째잖아요. 여섯 번째나 두 번째라고 해야 되겠지. 세 번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외워두면 7계층 순서를 외워두면 좋아요. 물, 대내, 전세, 표, 응,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 전송, 세션, 표현, 응용. 아스키 코드는 한 개 페리티 비트를 사용한다. 데이터 비트가 7개다. 그래서 7개. 7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문제를 잘못 냈어요. 자, 7개 데이터 비트를 이용하고 한 개 페리티 비트를 사용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8비트잖아요. 그럼 228성 256이에요. 그 아스키는 원래 7비트니까 128개를 표현하는 게 맞는데 문제에서는 1비트 페리티 비트를 같이 사용한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게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이 답은 3번도 되고 4번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예 페리티 비트를 사용한다는 말을 안 했어야지. 그러면 128이지 온전히. 10번에 뭐라고 설명해놨어요? 답답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냥 7비트로만 했으니까. 실제는 페리티 비트를 포함해서 8비트를 사용하니까 8비트니까 228성 256이 맞잖아. 저는 답을 256이라고 쓸 거란 말이에요. 저 같으면. 책에는 7비트 128을 맞게 답으로 인정했지만 이거는 이제 민원 제기가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이런 경우는 답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저는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256이 답이라고 저는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왜? 7개 비트와 페리티 비트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한 문자를 표시하는데 18개 비트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256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휴지통. 휴지통은 바탕화면에 있는 거를 휴지통으로 뚫어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휴지통에 들어가니까 복원이 가능하고요. 딜리트 키 눌러도 가긴 가죠. 근데 USB 메모리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휴지통이 가기도 하고 안 가도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는 대부분이 이동식 미디어 장치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USB 메모리 중에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하는 USB 메모리도 있어요.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는 외장 하드는 USB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하드예요. 그래서 로컬 디스크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을 해요. 근데 USB 메모리 자체, 우리가 알고 있는 USB 메모리 자체도 이동식 미디어 장치가 아니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이 되면은 걔도 삭제하면 휴통이 가요. 걔도 갑니다. 예. 그러니까는 1번은 복원이 되고 3번은 복원이 안 돼요.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남의 컴퓨터 폴더를 내 컴퓨터에 드라이브로 만드는 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의 거를 삭제하면 그쪽 컴퓨터에 삭제될지 몰라도 내 컴퓨터에는 휴지통이 안 와요. 휴지통이 그걸 0으로 했으니까 뭐예요? 휴지통 안 쓰겠다는 뜻이죠. 그럼 휴지통이 안 가죠.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전혀 아니에요. 1번은 복원은 돼요. 그럼 2번은 복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번은 완전히 복원이 되니까 1번을 답으로 맞출 수밖에. 다음 중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런 경우 있단 말이야. 쉬프트 키 누르고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복원 불가능하고.
이런 거. 휴지통에 있는 USB에 있는 걸 삭제하면은 복원 불가능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원 가능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도 잘 안 나와요, 요즘 들어와서는. 그런 민원 제기가 들어오니까 이동식 미디어 장치로 인식되어 있는 USB 메모리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없잖아. 이동식 장치인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이렇게 쓰면 걔는 휴지통에 안 가요. 그렇게 써야 정답이 될 수 있겠지, 만약에 한다면. 해상도 조정. 해상도 조정을 할 때는 모니터를 2개, 3개, 4개를 써도 돼요. 10개까지 쓸 수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윈도우상에서. 그럴 때 해상도가 높은 게 왼쪽인지 오른쪽에는 규정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해상도 조정은 해상도 높은 게 왼쪽에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라는 말이 잘못된 거죠. 오른쪽에 있어도 되고요. 가운데 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가운데다가 제 기본 모니터를 써요. 그리고 좌우에 보조 모니터를 써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할 때 모니터 3개를 쓰면 진짜 재밌어요. 영상이 좌우에 다 펼쳐서 나와요. 모니터를 2개를 쓰면 한쪽 모니터만 나오는데 모니터 3개를 쓰잖아요. 그러면 다 펼쳐져서 나와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왜냐면 게임을 할 때 왼쪽에 누가 있는지 오른쪽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화면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근데 모니터가 넓으니까 어때요? 다 보여요. 예. 대신에 그렇게 하려면 그래픽 카드 성능이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 화면이 멈춰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게임용 그래픽 카드가 막 100만원씩 가는 게 나와요, 많이. 예. 폴드 옵션. 폴드 옵션은 뭐냐면 이런 경우죠. 자, 구성에 가면 폴드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창에서 할 건지 새 창에 할 건지 클릭할 건지 더블 클릭할 건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숨김 속성을 해제하거나 하는 거는요, 폴드 옵션이 아니라 폴더 속성에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전체를 선택하고 폴더 속성을 봐요. 속성, 파일 속성을 본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읽기 전용 숨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화면 안 나타나요. 숨겨져요. 읽기 전용은 어떻게 되죠? 읽어내서 불러와서 읽기 전용을 해버리면 불러와서 작업을 해갖고 저장을 못해요. 저장이 안 걸리는 거예요. 저장이. 그래서 바이러스 예방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일들을 읽기 전용으로 숨겨라, 읽기 전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를 해요. 그러면 읽기 전용을 하게 되면은 바이러스도 파일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는 게, 기록하는 게, 수정하는 게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기 전용을 해버리면 바이러스도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읽기 숨김 속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제할 수 있고 하는 거는 폴더 옵션이 아니라 속성에서 하는 겁니다. 속성. 틀린 말이죠. 범주로 하는 경우에, 자, 제어판에 가면 이렇게 범주로 보는 방법이 있고 아이콘별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범주로 보면 그룹별로 본다는 얘기죠. 이때 뭐예요? 시스템이 보안에 가면 뭐뭐가 있네. 뭐뭐. 사용자 계정은 계정에 가 있어요. 사용자 계정은 여기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라는 곳에 가서 하는 거예요. 계정은. 시스템 및 보안에 관한 거는 말 그대로 시스템 및 보안에 관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방화벽이라든지 전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어판에 있는 기능들도 범주별로 봐야 되고 아이콘별로 봐야 되고 볼 게 많아요. 이런 걸 많이 보면 볼수록 실력은 늘죠. 탐색에 관한 기능. 현재 폴더에서 상위 폴더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다가 이 상위 폴더로 가려면 어떻게 돼? 홈키 누르면 어디로 가요? 저 맨 앞으로 가잖아. 그 여기에서 지금 제가 요 바로 위가 얘인데 여기 가려면 왼쪽 화살표 누르면 왼쪽으로 가요. 자,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글로 갑니다. 엔터를 탁 치면 이제 그 폴더가 보이겠죠. 마우스를 클릭하는 건 다 아는데 키보드로 할 때 홈키 누르면 맨 위로 올라갑니다.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16번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어요.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 어떤 기계를 사요. 기계 예를 들어서 mp3 플레이어라든지 어떤 거를 사면은 그 기계를 작동시켜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내비게이션을 사면은 내비게이션을 뭐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걸 번들이라고 하지. 번들 띄워주는 거. 공개 소프트웨어는 공짜로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슈퍼나 이런 데 가면 시식코너가 있어요. 그거는 프리웨어라고 해요. 프리웨어. 그냥 공짜로 가지세요 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레시피를 보여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레시피까지 주는 게 공개 소프트웨어입니다. 오픈 소스라 그래요. 오픈 소스. 오픈 소프트웨어라고 말하지 않고 요즘은 오픈 소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구글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는 오픈이에요.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그냥 쓰면 돼요.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가 저렴한 거죠. 만약에 이거를 구글에 가서 돈을 주고 다 사왔으면 그 기계값을 우리가 다 기계값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 컴퓨터 사면 윈도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윈도우 가격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LG 제품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윈도우 들어있는 거 안 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윈도우를 깔아 쓰겠다 이거지. 내가 갖고 있다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공기계만 파는 거죠. 공기계만. 그걸 사가지고 윈도우도 깔고 프롬도 깔고. 그건 이제 오픈 소스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바이오스. 바이오스는 제가 좀 이따가 수업이 끝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바이오스를 처리하는지. 예.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고 했는데요. 램이 아니라 롬에 저장됩니다. 롬에 저장됩니다. 램은 아니에요. 램은 단점이 뭐예요? 전원이 끄면 지워지잖아요. 그럼 바이오스 내용이 지워지면 안 되거든. 뭐로 부팅해야 하는지 부팅 순서를 정해 놓을 수도 있고, 이 컴퓨터에 지금 하드가 어떤 게 들어있고 이런 거를 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게 램에 저장되어 있으면 전원이 껐다 켜질 때마다 무슨 장치인지 찾아야 되고, 뭐로 부팅할지 설정을 해야 되고 힘들죠. 롬에 저장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메모장은요 글자만 쓰는 거예요. 글자만. 근데 이제 날짜 이런 거를 집어넣는 기능은 있습니다. 여기다가 F5번 키 누르면은요 샥 하고 날짜가 시간이 들어가요. 알아서. 이런 건 좋아요. 이런 건 좋은데, 그림이나 차트 이런 거 개체라고 하죠. OL 개체. 이거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 사용하려면 뭐를 써야 돼? 워드 아트를 써야죠. 근데 워드 아트는 또 표가 안 돼. 표를 못 그려. 이렇게 표를 그리려면 MS 워드를 사야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능들은 쓰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글자 쓰는 거는 메모장으로 하면 되고, 걔를 꾸며가면서 쓰려면 워드 패드를 써야 되고.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가젯은요, 가젯이라고 따로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가젯이라고 따로 있어요. 가젯이 따로 있어요. 가젯은 뭐냐면 이런 경우를 가젯이라 그래요. 실행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주는 걸 가젯이라 그래요. 뭐가 실행되어 있느냐? 여러분 위젯 들어보잖아요. 위젯이 가젯이에요. 얘를 앱이라고 부르죠. 앱. 응용 프로그램을 앱이라고 하거든. 스마트폰에서 뭐 예를 들어 카카오톡 그게 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처럼 이렇게 실행되어 있는 결과 형태로 보이잖아. 실행되어 있는 상태로.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이걸 우리 위젯이라고 부르죠. 위젯. 예. 그래서 윈도우 8에 가서는 가젯이 없어요. 윈도우 8서부터는 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오늘의 뉴스 이런 게 있거든. 거기에 뉴스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자체가 위젯이란 말이야.
가젯이나 위젯이나 같은 개념인데 가젯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위젯을 쓰니까는. 그래서 가젯은 사라졌다. 그 다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냐 봤는데 그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 DBMS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뭐 오라클이라는 대형 컴퓨터를 쓰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PC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액세스 이런 것들이 있다.